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의 역사에서 2020년 7월 31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2+2년이 됐죠. 또한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날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올해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이 돼요. 결국 부득이 기어코 그래요. 기어코 임대차 3법이 전부가 다 시행되고 말았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 부동산 시장은요, 전세 가격 급등 현상과 이에 따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매매 가격까지 덩달아 상승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에서는 그 핵심만을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면요,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서울 100대 아파트 분석 결과 임대차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57.2%에서 임대차 3법 시행 후에는 77.7%로 무려 20.5%나 증가되었다는 거죠.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실제 사용한 경우 63.4%나 된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하니까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되었고요. 전월세 인상률은 76.5%가 인상률 5% 이내에서 전월세 금액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였다, 전월세 시장을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다수의 임차인이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이 보도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른 전세금, 그동안 오른 월세금, 이런 부분은 왜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죠. 수도권 역세권의 모 아파트 단지의 소형평수 아파트인데요, 보이는 그래프가 전세 가격 변동률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된 2020년 8월 이후 전세 금액이 이처럼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억 4,500 전세가 2억 5,500까지 됐다가 2019년도에는 오히려 전세 금액이 떨어졌어요. 전세 금액이 2억대 중반에서 2억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로 이처럼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도권의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요, 2020년 8월달 이후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보이는 화면처럼 갑자기 더 급등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작년 7월에 시작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 금액이 이처럼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차 3법의 수혜를 세입자들이 보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를 제가 생각하는 논리로 좀 반박을 하면, 세입자 주거 안정과 혜택이 증가됐다, 계약 갱신율 57.2%가 77.7%로 증가됐다는 의미는 주거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전세금 급등으로 현재 전세금으로 갈 곳이 없다, 그러니 2년 더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세입자가 현재 전세금 3억인데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전세가 4억이야. 그러니 갈 데가 없어요. 전세금 다 올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갈 데가 없어. 전세가 다 올라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전세금 3억인데 주변에 보니까 똑같은 평수인데 전세금 2억이야.
그러면 세입자인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사 간다고 해야 되겠죠. 전세금 빼달라고 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 가고 만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전세 기간이 2+2년이라 좋아했는데 중요한 거는 갱신 2+2년, 즉 4년이 지나면 급등한 전세금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사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 아파트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전세보다 더 싼 집으로, 싼 전세집으로 구하는 그러한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서울 도심에서 서울 외곽으로, 서울 외곽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20.5%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는 세 번째, 그만큼 전세 매물이 확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0.5%나 계약 갱신율이 했다면 그만큼 20.5%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20.5%나 줄어들었으니 전세금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전세금이 떨어지겠냐고요. 그러니 전세 공급 감소로 인해서 전세금이 급등하고 만 것이겠죠.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착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권 초기의 정책 착오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꾼들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을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늦게 상계 신도시 30만 호, 수도권에 180만 원을 공급하고 전국적으로 20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집권 중반 정부와 국회의 착오 두 번째는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 급등, 월세 가격 급등, 매매 금액까지 급등을 초래하였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요. 공급 대책에 대한 미스는 분명히 잘못 판단한 것이겠지만 임대차 3법의 시행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세입자를 위하는 법으로 접근을 하였지만, 즉 선인을 가지고 임대차 3법을 시행하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혹한 결과가 양산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정책은 정부가 피고 그러한 정책의 결과는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핀 사람들은 자아자찬을 하고 있으니 저로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다음 화면은요. 비봉 출판사의 집, 기쁨과 고통의 뿌리에 넣어놓은 만평인데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된 이후에 전세 금액이 급등을 한 사례를 갖고 만평을 남긴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부 임대차 보호법,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세입자분들이죠. 한 분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네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이처럼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무조사할 테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시기는 비슷하죠? 2년에서 4년으로 전세 기간을 늘리니 전세금이 폭등하였고요. 그래요. 아마도 이 만평을 보면 현재 세입자들의 마음은 30년 전 1990년도에 세입자인 마음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부동산은 과거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고 또한 미래의 모습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